일본이 38번이나 사과했다? 일본이 이렇게 많이 사과했는데 뭘 더 하라는 거냐? 혹시 이런 주장 들어보셨어요? 이들은 오히려 한국이 일본이 사과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공격하는데요. 말은 똑바로 해야죠. 일본이 한 사과를 인정하지 않는 건 일본 자신입니다. 총리가 유감이었다 발표하면 뭐하나요? 바로 뒤돌아서서 독도 위안부 강제동원 인정 안 하고 교과서에 역사 왜곡하고 국회 비준은커녕 법적 구속력을 가진 적도 없는데 이게 진정한 사과인가요? 이러니 우리가 보기엔 형용사만 바꿔가며 유감 표명 반복하고 정작 할 일은 안 하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한일 관계가 개선되려면 일본은 자신이 했던 바로 그 사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일본의 사과가 사과가 아닌 이유, 오늘 This is Japan의 주제입니다. 정치적 계산, 이게 작용한 건데요. 과거사에 대한 반성,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이거보다는 일본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계산이 앞선 사과였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일본 정부의 첫 공식 사과였던 1992년 1월 29일 미야자와 기이치 총리가 의회에서 갑자기 사과를 합니다. 일본 총리의 갑작스러운 사과, 이 발언이 왜 나왔냐고요? 일본군이 위안부를 어떻게 충원했고 어떻게 운영했는지 너무나 자세히 기록된 미국의 공식 문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증거는 사실 일본 내에서도 여러 차례 제기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계속 부인해 왔는데요. 미국 공식 문서가 나왔으니 더 이상 발뺌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미야자와 총리의 방한 예정 한 달 전에 이 문서가 세상에 나왔고 우리 국민들은 총리의 방안에 반대하며 시위를 하게 되는데 10명으로 출발한 이 시위가 300명으로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시위가 지금 우리가 아는 수요 시위의 시작입니다. 미야자와 총리는 방한 이틀 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위안부 문제를 인정하고 사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게다가 92년 당시에 추진했던 한일 정상회담은 미국이 동북아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을 추진하고 일본의 국제적 역할을 키우려고 하던 때였어요. 북핵무기 개발을 막겠다면서요. 지금 정세와 매우 비슷하죠. 그러니 일본의 국제적 역할을 키우기 위해서는 한일 정상회담을 해야 했고 안 좋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사과가 필요했던 거죠. 일본군 개입의 증거가 된 미국의 문서가 공개되지 않았다면 당시 한일 정상회담으로 일본이 얻어야 할 것이 없었다면 그래도 사과를 했을까요? 자신들의 사과를 훼손하고 부정하는 일들을 일본 정부가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사과 횟수를 늘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한 사과를 똑바로 잘 지키면 될 일 아닙니까? 한일 양국 관계에서 반드시 계승해야 할 담화로 꼽히는 고노다마. 일본 육군이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위안부로 알려진 여성들을 성매매업소에 종사하도록 강요했다는 것. 그것을 일본 정부가 공식 인정한 첫 번째 발표였습니다. 1990년대 한국 시민들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촉구해왔고 그 결과 93년 고노다마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慰安所の設置、管理および慰安婦の移送については旧日本軍が直接あるいは間接にこれに関与した。 고노다마는 위안부의 강제 연행을 인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지만 위안부 모집에 대해서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담당했다는 표현으로 정부의 책임을 민간에게 떠넘기는 듯한 여지를 남겼다는 비판을 받았죠. 문제는 고노다마에서 출발해도 모자랄 판에 일본의 역사 부정 세력들은 고노다마를 부정하기 시작했고 무려 30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급기야 2014년 아베 정부는 고노다마를 검증하겠다고 나섭니다. 고노다마를 부정하려는 아베의 정치적 작업이죠. 아베 정부는 고노다마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한일 정부 간에 문안 조정이 있었다 이런 발표를 합니다. 고노다마가 역사적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합의에 의해서 조정됐다는 거죠. 군의 관여가 있었다고 발표했는데 이제는 민간 개인업자가 한 일이라고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꿨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 사죄를 일본 정부가 뒤집은 겁니다. 이제껏 38번의 사과를 했고 한 번 더 하면 39번이 된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일본 우익들이 훼손해 놓은 공식 사죄들부터 똑바로 잡는 게 순서입니다. 셋째,
일본이 그 어떤 미사역으로 붙여 사과를 했다 하더라도 식민 지배 자체의 불법성을 절대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 지점 때문에라도 반드시 사과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일본이 한 사과는 조선에 대한 식민 지배가 근본적으로 잘못이었다고 인정해서 한 사과가 아닙니다. 식민 지배는 모든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정당한 것이지만 한국인들을 고생시켰고 손해도 끼쳤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사과, 이게 일본의 변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불법에 대한 사죄가 아니라 인도적 차원의 사죄라는 겁니다. 일본이 식민 지배와 침략에 대해 총체적인 사죄와 반성의 뜻을 밝혔다고 평가하는 무라야마 다마. 植民地支配を支配と侵略によって多くの国々とりわけアジア諸国の人々に対して多大の損害と苦痛を与えました。 종전 50주년을 맞아 일본 무라야마 당시 총리가 발표한 건데요. 한일 관계에서도 높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모든 정권들 역시 무라야마 다마를 계승한다고 말해왔었는데요. 그런데 무라야마 총리조차도 일본 의회에서 조선 병합이 합법이었는가? 라는 질문에 한일 병합 조약은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답했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진심은 강제동원 단어 선택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당당함? 한반도에 대한 식민 지배의 토대가 된 한일 병합 조약이 합법적이고 유효하다는 주장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조선인 강제동원이 아니라 일본 자국민과 마찬가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모집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일본 전범기업이 하는 걸 보면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미쓰비시가 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동원했던 미군 포로, 중국인 강제연행 피해자들에게 사죄를 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 즉 조선인은 곧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적국 포로인 중국인이나 미국인과는 다르다는 건데요. 정말 소름 끼치는 가해자 중심 논리입니다. この場ではちょっとコメントは差し控え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사과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돼야 합니다. 인정.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그 일의 영향이 어땠는지 그에 대한 명백한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과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적시해야 합니다. 책임. 자신이 저지른 행동,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유감. 회개와 참회의 뜻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배상. 피해에 대한 배상과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재발 방지 약속. 똑같은 행동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행해야겠죠. 특히 일본에 관해서는 다음 요소가 매우 중요한데요. 비준입니다. 고노다마를 비롯해 이전 일본 정부의 사과는 공식 입장이라고 하면서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공식 사과가 되려면 일본 의회 또는 내각의 비준을 받아 법적 구속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일본이 해온 사과는 이 모든 것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한일 합의 때마다 내세우는 불가역.最終的で、そして不可逆的であると回帰されることを 불가역은 누가 말할 수 있는 건가요? 당연히 피해자입니다. 너 다시는 그러지 마. 가해자에게 사죄 이전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피해자가 요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불가역을 말하고 있나요? 일본 정부가, 전범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돈 줬으니 끝났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소녀상 치우고 다른 데도 세우지 말라. 앞으로는 이 문제를 다시는 꺼내지도 말라고 하는 불가역. 이게 어떻게 사과입니까? 일본의 사과는 결국 피해자의 입막음용인 겁니다. 피해자들의 한결같은 명확한 요구는 법적 책임입니다. 우리에게도 불가역이 있습니다. 불가역을 사전에 찾아보면 변화를 일으킨 물질이 본디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일이라고 나옵니다. 일제강점으로부터 해방을 맞은 우리가 민족의 자주와 존엄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 맞서 평생 싸우며 투사가 된 피해자들의 존엄은 지켜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불가역입니다.